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축한 역량이 조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대단히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만, 혁신의 장애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은 혁신에 대한 하나의 기업이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소비자의 지지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획득 이런 것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을 구축하는, 즉 자기만의 특이한 역량,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그거 이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게 이제 역량에 대한 하나의 패러독스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만,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어떤 항목이, 자신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들여서 구축을 해온 역량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혁신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둔갑을 했을 때 기업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처럼 거의 이런 거죠. 오 마이 갓, 등에서 칼 맞았다, 배신 당했다, 이런 어떤 역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전략에서 또는 혁신 전략 등등에서 좀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만, 괴단히 재미있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고 이론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걸 이제 핵심 경직성, 그리고 핵심 역량, 핵심 능력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1991년에 이제 레오나르도 바튼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했던 그런 어떤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자꾸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만, 핵심 역량이 핵심 경직성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역량을 가지고, 핵심 자원이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기업이 특정 단계에서 특정 제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상황이 바뀌면, 즉 다음의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 역량 때문에, 이 자원 때문에 기업이 몰락하게 된다는 다이내미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차원에서 말하면 당신의 장점이라는 게 다음 스테이지에 가면 단점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하는 이제 파트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인터넷이나 게임, 어떤 혁신, 이런 것들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특히 남학생들은 초중고 시절에 되게 온라인 게임을 몇 개는 다 해보고 대학까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죠. 게임을 많이 해봤죠. 여학생들은 많이 해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캐주얼 게임 좀 해보는 정도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외에 있는 온라인 게임이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가? 온라인 게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한국의 게임에서의 경쟁력은 현재는 조금 약화됐습니다만, 과거 한 15년 정도의 글로벌 탑이었습니다. 난 누구도 이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콘솔 게임, 즉 일본은 이제 콘솔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콘솔 게임이 강합니다. 닌텐도도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미국은 세 개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만, 이런 콘솔 게임과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콘솔 게임은 사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PC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그랬던 거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전에, 또는 대전 모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이걸 PC 게임으로 불렀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일본은 콘솔에 있어서 세계 최고이죠. 근데 한국은 이제 온라인 게임의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일본의 콘솔 게임이 왜 온라인 게임은 들어오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대단히 잘 맞는 케이스입니다. 콘솔 게임은 버그가 없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즉 게임 제작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마치 영화처럼 버그가 없는 완전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게임을 만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즉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결국에는 어떤 게임의 플레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콘솔 게임에서는 예상을 하고 사용자는, 즉 유저는, 플레이어는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세스대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여지를 남겨두고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그가 있으면 여기는 고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여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버그가 있으면 바로 회수입니다. 실패한 작품이죠. 그래픽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PC, 즉 네트워크 환경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뭐 ADS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고퀄리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콘솔에 비하면 좀 퀄리티가 낮은 단계의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면 스토리라인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콘솔 게임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플레이를 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퀘스트, 우리나라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미국에 가서 직면했던 첫 번째 충격이, 문화적 충격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 약관, 즉 게임에 대해서 이용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장이 틀렸다, 또는 문법이 잘못됐다, 또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것을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거죠. 퀘스트가 나갈 때 미국의 사용자는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퀘스트, 앞에 퀘스트가 뒤에 퀘스트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 퀘스트는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왜 해야 되는가, 논리적 질문들이 들어온다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건 PC 게임에서 다져지는 그 스토리라인,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콘솔이나 PC 게임이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그런 어떤 스토리라인에 익숙한 어떤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질문을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콘솔 게임의 개발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콘솔의 게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강연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왜 그렇게 수준이 낮는가. 뭐 항상 그 콘솔 게임의 기반의 그 사고 로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왜 커뮤니티라는 게 온라인 게임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가. 즉 사용자들의 커뮤니티하고 사용자하고 왜 인터랙션을 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게임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건 개발자로서의 프라이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콘솔 게임의 개발자도 훌륭한 개발자일수록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었고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콘솔 게임의 개발자들이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혁신적 요소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가지지 못했던 콘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들, 그리고 그런 어떤 자원들, 즉 인재들이 온라인이라는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순간 완전히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닌텐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아웃소싱을 줬고요. 공허라는 회사에 아웃소싱을 줬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단히 훌륭한 하나의 그런 어떤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문헌은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전략에 이제 우리나라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만 2008년인가 2007년인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만 지금은 절판돼서 아마 도서관에 가야 이걸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절판됐다고 그러니까 뭐 책이 안 팔려서 절판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책이 안 팔리거나 책이 인기가 없어서 이게 절판된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책이 이 전문서다 보니까, 즉 대중적으로 읽히는 책이 아니라 전문서다 보니까 책이 조금 이미 살 사람 사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 더 사지 않았다 이 정도지, 뭐 인기가 없었다, 뭐 책이 수준이 아주 형편없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홈 게임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어떤 혁신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앞에서 봤듯이 콘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즉 모바일 게임의 일종인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장르로 기술적 기반이 바뀌고 있죠. VR 또는 AR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콘솔에서 지금 앞에서 본 게 이제 온라인 게임 자체가 넘어가는. 근데 반대로 또 하나 우리가 이 혁신의 덫에 걸린 게, 갇힌 게, 똑같이 지금 핵심 역량이 핵심 경직성으로 전환했던 일본의 케이스를 첫 번째 설명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은 한국의 케이스도 똑같이 지금 이런 우리도 이런 비극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아이폰이 전형적인 이 실질적인 표준을 확립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게임기가 될 거라고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거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앱을 올려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결국엔 애플의 많은 그 앱스토어에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안겨준 게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카카오도 그렇죠? 게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온라인 컨텐츠에서 과금이 쉬운, 그리고 과금에 응해주는 유저가 많은 그런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에서 다시 스마트폰 게임을 넘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늦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VR, AR에서는 우리는 뭐 한국 회사들은 특히 큰 기업일수록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VR, AR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 왜 발생하는지, 즉 왜 스마트폰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거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문제점들, 그리고 상황들을 일단 한번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거래 같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게임 산업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중대한 어떤 실수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방금 그 뉴스 화면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뭐, 지금보다는 훨씬 좀, 젊고 보기 좋지 않았나요? 예, 어쨌든, 지금 뉴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죠.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거기 뉴스에서는 이제 주로 중국의 이제 추격, 이걸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 중국 자체가 경쟁력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결국에는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스마트폰 게임의 이슈입니다. 스마트폰과 아까 이제 앞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스마트 앱, 콘솔과 온라인 게임의 이제 개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스마트폰 방식의 게임 개발은 또 온라인 게임의 개발 방식과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기간이 짧고, 근데 온라인 게임 개발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스마트폰 게임은 예를 들어서 짧게는 뭐 한 달, 길어봐야 뭐 최근에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1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은 길면 뭐 한 3년 뭐 이렇게 대작인 거죠. 스마트폰 게임은 비용이 작게 듭니다. 소비용, 온라인 게임은 고비용. 퀄리티는 스마트폰 게임은 로우 퀄리티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하이 퀄리티, 그래픽 내는 게 굉장히 아주 뛰어난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게임 자체가 경량화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빨리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자 팀들이, 즉 기업이 아닌 소규모 개발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1인도 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어떤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은 최소한 팀을, 예를 들어서 그래픽, 예를 들어 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서버, 클라이언트, 기획자, 이렇게 해서 최소 인원 단위는 한 5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0명 이렇게 정말 많은데,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우리 게릴라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이 정규 부대처럼 움직인다면.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온라인 게임 회사의 개발자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즉, 핵심 역량, 온라인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었는데 핵심 경직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결국에는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온라인 게임 개발자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따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을 해고하거나 좀 내보내는 대신에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한 회사에서 개발자를 한쪽에서 개발자를 해고하고 한쪽에서 개발자를 채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과 기본적 온라인 게임이라는 두 개의 개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핵심 역량이 핵심 경직성으로 전환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콘솔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기회를 잡고 역량을 구축했습니다만 그 역량이 다시 넘어가는 즉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이라는 새로운 어떤 게임 형태로 넘어갈 때 우리의 어떤 역량들이 그걸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재밌는 다이내미즘을 우리는 정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흥행 가뭄, 뭐 가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이렇게 아주 급성장하고 2017년까지 보면 이렇게 막 뭐 한 700억 위안이죠.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뭐 10조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게임 순위를 보게 되면 멍한 소유, 대화 소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게임들입니다.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게 뭡니까? 서유 알겠죠?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손오공이 나온 서유기. 그래서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나오는 그 서유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게임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열혈전기, 열혈전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미래의 전설, 2, 미래의 전설 2는 우리나라 리니지처럼 아주 국민적 게임입니다만 그걸 모바일로 버전을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전민 비행 대전 이런 거 결국에는 여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1위부터 한 5위까지 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4개 정도는 한국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순간 즉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도 포함합니다만 모바일 게임은 어떤 큰 카테고리입니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걸 여기 게임 순위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는 브리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자원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각각의 자원들이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고 또는 이걸 모방이 가능하고 가치도 있고 모방 불가능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자원들이 어떤 자원이 더 가치가 높은가 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자원들이 모방이 안 되는가 기업들이 왜 시장에서 잘 살 수 없는가 도대체 기업이 그런 가치 있는 자원을 시장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안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M&A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테크닉을 씁니다만 왜 안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정말 애써서 노력을 해서 축적했던 자원이 어느 날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가 왜 발생하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왜 어떤 형태의 어떤 예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